최근 들어서 특례 상장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례 상장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도와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요즘의 특례 상장은 그냥 구주주들 한몫 챙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례 상장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최근에 상장에서 거래대금이 대박으로 터진 JLK 인스펙션 또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바이오 업종이었으며 리메드 또한 최근에 리메드라는 종목도 특례 상장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였습니다. 리메드는 테슬라 요건의 특례 상장이고 그리고 JLK 인스펙션은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특례 상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JLK가 대박이 나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비슷한 AI 신약 개발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 신테카 바이오가 상장합니다. JLK에서 첫날에 재미 보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성장성 특례 상장입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했던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호가 셀리버리. 셀리버리 주가가 최근에도 큰 반응을 주었고 신고가 근처까지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폭락을 하다가 그리고 그 폭락이 멈춘 뒤에 저점에서 4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셀리버리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성장성 특례 상장에 대한 관심이 커서 그 뒤에 상장하는 라닉스도 대박이 났습니다. 라닉스가 상장하고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주었지만 결국에 10,000원을 지키지 못하고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올리패스, 그리고 라닉스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거래량이 몰려서 언제 바닥을 벗어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리패스가 3호 상장인데 현재 주가는 장기 하락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좀 지루한 하락이 있었지만 상장 이후에 거의 반토막까지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잠깐 시세를 주었다가 이때 바이오 종목이 정말 강했을 때 그리고 엄청나게 좀 긴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 주가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완전히 다져놓은 상태이고 현재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급등해서 시간이 지나서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라닉스랑 비교를 해보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황금선 아래에서 장기적인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리패스는 거래량이 그렇게 뛰어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장기 하락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황금선 위에서 전 고점을 돌파해 주었고 이 고점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계별로 상승이 나와서 충분히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성장성 특례 상장을 찾다가 이 올리패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봤는데 지금 움직임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 신규 상장 관심주에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라파스, 이게 성장성 특례 상장 4호 상장인데 공모가가 20,000원이었던 종목이 상장 이후에 뻥튀기 된 것도 아닌데 제대로 힘도 못 쓰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20,000원에서 12,700원까지. 이 라파스란 종목이 구주주 물량이 50% 가까이 되었으며 아무래도 특례 상장 중에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이 구주주 물량이 많은 상태라서 이건 특례 상장을 하는 건지 구주주 물량을 개미들한테 전부 팔아먹기 위해서 상장하는 건지 상장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장 첫날 보면은 구주주들 물량과 공모받은 물량은 대부분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파스처럼 가격이 뻥튀기 되지 않더라도 물량은 무조건 나옵니다.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했다고 기관이나 구주주가 아쉬워서 못 팔 거라고 순수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들은 시초가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든 간에 무조건 팔고 도망갑니다. 신테카바이오 역시 같은 성장성 특례 주식인 라파스와 비교를 한다면 유통 물량 중 구주주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가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으로 성장성 특례 상장인데 라파스와도 비교를 해보아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JLK 인스펙션과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희망 공모가가 15,000원에서 19,000원, 확정 공모가가 12,000원. 보통 성장성 특례 상장에서 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낮았고 수요 예측이 낮으니까 확정 공모가가 다행히 희망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라파스가 개인의 경쟁률이 800대 1, 기관의 경쟁률이 200대 1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공모가가 2만원이었던 종목이 시초가가 2만원보다 아래인 19,950원에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관의 경쟁률은 차라리 낮은 게 좋습니다. JLK 인스펙션도 개인의 경쟁률이 8대 1, 기관의 경쟁률이 69대 1이 나왔습니다. JLK가 공모가가 9,000원짜리인데 시초가는 마이너스 7% 정도인 8,500원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구주주 물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태용 로직스 같이 오직 기관들의 힘으로 이 공모받은 기관들의 힘으로만 뻥튀기를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 역시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뻥튀기가 안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뻥튀기가 된다면 이게 만약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이 구주주들의 물량 때문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20%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공모가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테카 바이오처럼 이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 1315만 주 중에 절반이 유통이 가능합니다. 662만 주. 이 중에 구주주의 물량이 38%입니다. JLK 인스펙션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 종목도 구주주의 물량이 약 34%였습니다. 역시나 특례 상장인 바이오 종목답게 구주주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상장 목적이 구주주들 물량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상장하는 것마다 이러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구주주 물량이 많은데도 올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구주주 물량과 기관들의 물량, 이 공모 물량들을 전부 잡아먹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끼리 매수를 했다라면 분명히 구주주 물량을 못 이겨가지고 하루에 마이너스 20% 이상의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3천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장중에 11,0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12%까지. 그리고 이 종목 두 개 다 조건이 좋은 이유가 JLK 인스펙션이 8,5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8,500원에서 15% 이상 급등을 하면은 이 심리적인 가격인 10,000원을 터치해 준다는 것인데 이 만원과 맞물려 있어서 엄청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이것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만약에 12,000원에 시작한다면 이 가격 자체가 단타로도 괜찮고 급등시키기 위한 주가로도 괜찮습니다. 단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구주주 물량이 38%, 기관의 물량이
그 공모기간입니다. 공모기간이 128만 주, 약 10% 정도. 일반, 이것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청약 넣은 사람들이 첫날에 물량을 팔기 위해서 청약을 넣었지 장기 투자하려고 청약을 넣진 않았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 이 공모주주로 참여한 다음에 아마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하나씩 지금 클릭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살아남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첫날에 시세를 줄 때 아니면 최대한 뻥튀기가 될 때 팔고 도망가는 목적이지 장기 투자로 신규 상장을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기 투자로 접근하려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우상향 중인 이런 주식이 적합하긴 하지만 상장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첫날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만 주 전체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 150만 주 중에 최소한 100만 주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100만 주에 더해서 구주주들 대부분의 물량까지 이 물량들이 장 시작하고 그냥 단순하게 100주, 200주 조금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구주주들이 많았던 종목은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장가로 쏟아집니다. 기간도 그렇고 최근에 태용로직스에서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뻥튀기 가격 81%에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하락 VI까지 그게 한 3초 정도 걸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기관들이 매도로 대기를 해놨던 물량을 그냥 시장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JLK 인스펙션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 첫날에 바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구주주랑 기관 물량 다 무시하고 시작하자마자 상승 VI 근처까지 한 9%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 9,3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잠깐 주춤거리다가 순식간에 그게 구주주인지 아니면 공모받은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만 주 되는 물량을 나눠가지고 동적 VI가 안 걸리게 나눠서 보합까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에서 만약에 누군가 한순간으로 시장가로 매도를 했더라면 동적 VI가 걸리면서 그 9%에서 한 5%쯤에 멈췄을 텐데 멈추지 않고 물량을 계획적으로 나눠 매도를 하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11%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1%까지 폭락을 했다가 결국에 여기서 잠깐 반등을 해주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하락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뒤로 쉬지 않고선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거래량이 지속되는 거. 이게 세력이 안 들어왔으면은 그냥 장 초반에만 엄청나게 거래량이 몰렸고 그 뒤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빨간색 봉이 뜨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파란색이 계속 낮아질 뿐 빨간색이 중간에 뜨지 않았고 3분당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그 뒤로도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력이 물론 단기간에 먹고 도망가는 세력이었지만 아무튼 시장에서 먹을 게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상한가까지 올렸다가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시세를 주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날에 거래량이 유지되는 것. 이 종목도 구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시초가에 진입하는 것보다 일단 장 초반을 넘기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종목처럼 똑같은 흐름이 나온다면은 대응하기가 정말 쉽겠지만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상승 VI가 걸릴 수도 있고 순식간에 하락 VI가 걸릴 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일단 이 구주주 물량과 기관들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피한 다음에 그 뒤로 접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상승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단타로 먹을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JLK 인스펙션도 이때가 고점을 회복하였는데 고점 9,300원을 회복하고도 11,000원까지, 그러니까 느긋하게 들어가도 이 9,300원에서 11,000원까지 17% 이상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먹을 자리는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괜히 물량 확보하려다가 무조건 물리지 말고 일단 눌린 다음에 확실히 거래량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선 들어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그림인 일단 구조주 물량으로 눌렸다가 이게 차근차근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계속 동반할 때, 시초가를 회복할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가 않습니다. 항상 매수하기 전에는 최대한 확실하고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들은 나오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물량들,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이라 생각을 하시면 정말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ITM 반도체조차 시작하고 마이너스 8%가 빠졌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급등주들도 장 초반에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8% 빠지고 그 뒤로도 눌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부터 상승을 시작하였는데 이런 좋은 종목들도 나와야 될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악성 물량 고름은 짜내고 시작을 한 다음에 거래량이 확실히 붙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확실하실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만기일 이후 무역협상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크게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반등을 해서 이런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종목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도 S텍파마가 오후장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전체적인 주식을 S텍파마를 제외하고 본다면 돈이 크게 몰린 종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와 차이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해준다고 집중적으로 몰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S텍파마가 나와서 다행이지 이걸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루하루 집중적으로 몰리는 세력들이 시장에 너무 급격하게 반등을 하니까 그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분산되니까. 아무래도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급등시키려면 개인들의 힘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대형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또 다른 종목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매집 중이거나 대기 중일 겁니다. 신테카 바이오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도 거래량이 폭발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저도 최대한 집중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